they are very fair. They cover all the news and every angle. 네, 홍콩 시민들의 집회가 시작된 지 16주, 벌써 100일을 넘어섰습니다. 최대 200만 명까지 거리를 메웠던 시민들의 시위는 촉발의 시발점이었던 범죄인 중국 송환법을 철회한다는 발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민들의 충돌은 더 격해졌습니다. 현장에는 최루탄과 물대포, 또 곤봉이 난무했고 집회 참가자들은 보도블럭과 화염병으로 맞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SNS로 홍콩 시민들을 꾸준히 응원해왔고 급기야 홍콩 현지에 가서 집회 현장을 취재해온 분을 모셨습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진행자이기도 한 영화배우 김희성 씨입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저도 스트레이트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홍콩에 직접 가서 취재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또 됐던데 언제 가서 얼마 동안 취재를 하신 건가요? 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15일 일요일 현장에 도착해서 네. 그날부터 취재를 시작해서 15일은 대규모 집회가 열렸던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 열리니까. 바로 가서 그 집회를 취재를 하고 그 다음 날은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작은 규모의 집회들을 또 취재하고 그 다음 이틀은 이제 인터뷰를 주로 진행을 하고 대학 교수부터 국회 입법회의 굉장히 많이 의원, 만나셨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4박 5일 동안 네. 취재 스케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방송 내용이 상당히 저희는 자세하게 오랜만에 이런 기사들을 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네.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분량이 충분했습니까? 저는 많이 아쉬웠고 저희가 취재한 내용 정말 많았거든요. 인터뷰도 다른 인터뷰들도 많았고 그 촬영한 장면들도 많았는데 이 25분 안쪽의 시간에 이걸 다 담아내는 게 너무 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그 프로그램을 보신 홍콩 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고 고마워하시는 그런 반응들을 보고 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 홍콩 시민들이 김희성 씨 알아보고 상당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어제 스트레이트 방송 장면 짧게 보고 오시죠. 그런데 민주화를 향한 홍콩 시민들의 간절함은 부끄럽게도 저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시민들이 저를 먼저 알아보고 홍콩에 와서 정말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We Hong Kong people particularly thank Kim Sun-Min for his support and for all the Koreans who support Hong Kong. 네, 저도 김희성 씨 SNS를 팔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동영상 올리신 거라든지 또 발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홍콩 시민들의 반응들도 쭉 봐왔습니다. 근데 정말 홍콩에서 이렇게까지 유명하신 줄은 몰랐거든요. 왜 이분들은 김희성 씨를 이렇게 반가워하고 또 고마워할까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야말로 저희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하러 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재하러 간 진행자로서 거기 이렇게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취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를 가능하면 하지 않고 조용히 취재를 하려고 했어요. 당국이 또 주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그럴 수도 들었어요. 있고 그래서 취재 혹시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현장에 가자마자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막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었어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SNS에 홍콩 시위와 관련된 그냥 응원하는 글들, 우리가 당신들 지켜보고 있다,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응원하는 글들을 조금 올렸을 뿐인데 맞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홍콩이나 대만이나 중국의 수많은 엔터테이너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워낙에 이 중국 본토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사업적인 면에서 그렇죠. 이 섣불리 홍콩의 시위를 지지하는 발언들을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중국 그리고 정부 비판하다가. 실제로 지난 우산혁명 때 시위대를 지지했던 주윤발, 양조위 이런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다른 나라에서 저 같은 사람이 툭 튀어나오니까 네. 이분들은 뭔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최대 200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이 사람들은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 네. 외부의 관심이 지금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저희도 권위적인 정권 때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이 기존의 언론들이 제대로 이 시위 사태를 다뤄주거나 홍콩 내부에서. 네, 홍콩 내부에서 시위를 다루거나 이 요구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하지 않고 시위대 폭력적인 양상들 주로 이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과거 우리 언론의 모습과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거 다 겪었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 고립감을 느끼고 또 외부 세계에서도 이 중국이라는 나라 굉장히 큰 나라고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홍콩의 이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그런 국가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서 네. 그런 면에서 고립감, 이 세상에 혼자 떨어져 있는 섬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홍콩에서 송환법 얘기가 이슈가 된 거는 꽤 오래됐는데 김희성 배우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계기는 정말 작은 데서 출발했어요. 저 홍콩에서 영화를 만드는 현지 친구들 뭐 다 포함해서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네. 어느 날 저도 뭐 잘 몰랐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시위 사진들을 그 개인의 SNS 계정에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친구들이.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진들 그리고 그러다가는 이제 폭력적인 장면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 그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씩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일이 도대체 뭔가 좀 들여다보게 됐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 홍콩 시민들의 현실에 제 자신이 동화됐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현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취재하신 장면 잠시 보죠. 결국 아슬아슬했던 대치 상황이 깨졌습니다. 화염병이 홍콩의 국회격인 입법회의와 경찰청사에 날아들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최루탄과 함께 강력한 물대포로 맞대응했습니다. 시위대의 머리 위로 최루탄이 떨어지는 아찔한 모습. 경찰의 최루탄 발사기는 허공이 아닌 사람들을 직접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우리나라 거리에서 숱하게 봐왔던 익숙하지만 결코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었습니다. 네. 시위대 한가운데서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네. 위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방송 보면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짧지만 거센 전쟁을 목격한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현장 네.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실은 걱정을 더 많이 했었어요. 주변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현지에 계시는 분들도 제가 간다 그랬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아마 정말 시위대 맨 앞까지 제가 나갔다면 더 위험했을 수 있지만 저 겁이 많아서 그렇게 뒤에 깊이는 못 갔고요. 네. 저희 세대는 이 80년대 20대를 보낸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한테는 86년, 87년에 그 대한민국의 상황과 거의 이렇게 완전히 오버랩되는 그런 기시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루탄이 난무하고 보도블록이 날아다니고 뭐 이 사복을 입은 경찰들, 뭐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시위대를 구타하고 뭐 이런 장면들 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그런 심정이 되더라고요. 80년 광주 뭐 이 얘기도 나왔고요. 네. 또 87년 얘기도 나왔고요. 네. 또 뭐 짧게는 2016년 촛불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이 모든 시대의 일들이 한꺼번에 이 한 공간에 한 시간에 존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위나 이 경찰의 대응 양상은 87년과 너무 비슷했고요. 또 어쩌면 이 불행한 미래가 기다릴 수도 있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은 80년의 기억을 되살리게 하고 또 반면 평화로운 행진들 또 가족들 모두 나와서 이 미래를 위해서 아기 안고 나오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은 마치 2016년 우리 촛불 집회를 연상시키는 그런 풍경들이었습니다. 홍콩 사태 제가 방송 보면서 보니까 중요한 날짜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네. 백색 테러가 벌어진 게 7월 21일이었고 또 경찰 특공대가 그 지하철역에서 네. 또 무차별하게 체포 진압을 했던 게 8월 31일. 화면으로 봐도 굉장히 끔찍하던데. 네. 그 7월 21일 백색 테러 사건은 이 홍콩 시위의 양상을 보다도 폭력적으로 바뀌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네. 그때
이 뭐 정체를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홍콩 시민들은 이들이 폭력배, 조직 폭력배라고 생각을 사주를 하고 받은 있고요. 네. 아이들. 그리고 이 조직 폭력배와 경찰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네. 혹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방관했다. 그런 장면들도 나왔습니다. 네네, 그죠? 실제로 그런 증거 화면들도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때부터 경찰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공권력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 이후에 굉장히 악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8월 31일에 이 그냥 경찰이 아니고 경찰 특공대 랩터스라고 하는 경찰 특공대 주로 테러를 진압하는 그런 진압부대들이 지하철역에 이제 투입되고 지하철 안에까지 뛰어들어서 시민들을 구타하고 체포하고 뭐그 다양한 이 괴롭힘을 하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유출이 됐는데요. 이때는 시민들은 이제 국가 혹은 정부가 우리를 적으로 생각한다. 지금도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곤봉으로 이렇게 무차별하게 때리고요. 저 네. 그리고 고무탄 같은 걸 그냥 대놓고 쏘더라고요. 정말 2, 3m 가까운 앞에서 이렇게 쏘고 있는데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게 처음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게 지난 6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100일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이제 행정부가 시위가 워낙 커지고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송환법 철회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홍콩 시민들의 승리가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홍콩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게 더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시위대는 5가지 요구를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초에 기존의 송환법 철회, 그다음에 시위자들을 폭도로 규정하지 말라. 그리고 석방하라. 시위 관련 구속된 체포된 사람들, 체포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부상자들에 대해서 응분의 보상을 하라. 그다음에 경찰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장관의 직선제. 이건데 사실 애초에는 한 개 이 요구로 이 시위는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 시위를 겪으면서 정부의 반응 그리고 경찰의 폭력의 양상들을 보면서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지 송환법 철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구조를 바꿔야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시민들 스스로 판단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홍콩 시민들을 좀 뭉치게 한 힘, 원동력 이런 거 뭐라고 느끼셨나요? 사실 이 좀 무서운 장면들도 많았지만 그 다음날 저희가 취재한 것은 중학생들의 인간띠 행사, 손잡고 그리고 등굣길에 네, 그 병원 장면이 안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조직한 시위 그리고 동네 주민들 변두리에 있는 동네 주민들이 만든 인간띠 행사 이런 걸 봤는데 네. 예, 이때는 정말 그야말로 우리 그 2016년의 촛불 집회를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지금뿐 아니라 자기들의 다음 세대들 네. 다음 세대들이 자유를 누리고 민주주의적인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마 그것이 이 홍콩 시민들이 끝까지 이 힘을 가지고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보다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은 홍콩 경찰이지만 지금 뭐 중국 군대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많이 하고 있고 우려가 많은데 네. 아마 그게 김희성 씨가 SNS를 통해서 알고 있다, 지지한다라고 응원했던 그런 지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은 10월을 위기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0월에 이제 뭐 공산당 창건일, 뭐 이 다양한 이벤트들이 겹치면서 아마 뭔가 국면의 전환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는 국제문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막으려면 역시 국제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죠. 네. 각 국가 정부의 차원에서는 이런 도움을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언론이나 아니면 시민 개개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표명해주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혹시 모를 위험한 사태를 막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뭐 꾸준히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해오셨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게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굴뚝농성 지지하면서 1인 시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또 이게 해결되고 나서 공약을 걸었는데 쌍용차를 사겠다라고 해서 사서
그걸 또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 나눔의 집에 기증을 하신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쉽지 않은 분들입니다만 이런 사회적인 발언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가까우신 분들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배우 개인으로서의 어떤 불이익 이런 부분 걱정 안 되십니까?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저도 이번 그 출장을 다녀오면서 왜 내가 여길 갔다 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 대답을 해보니까 제가 좀 경솔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걸 해봐야겠는데라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그때부터 하는 데까지 이렇게 고려하는 시간이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곤 하는데 뭐 일단 오늘 재밌게 살고 오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그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생생하고 또 따뜻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희성 씨, 감사합니다. 김희성 배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